드디어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를 추진합니다.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을 싸게 사는 게 불법이고 비싸게 사는 게 합법이었던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이었었죠. 이제 단통법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전에 발품을 파는 만큼 싸게 팔았던 것 같아요. 한 바퀴 돌 때 가격 다르고 두 바퀴 돌 때 가격 다르고 예전에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뭐 용산이라던가 신도림이라던가 이렇게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 문제가 뭐냐면 시골이라던가 좀 노인분들 보면 정보력이 약하잖아요. 36개월에 온갖 비싼 요금제 다 집어넣고 할인폭은 얼마 안 주고 비싸게 덤터기를 씌운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자라고 해서 단통법이 이제 됐었던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다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두에게 싸게 팔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비싸게 팔자가 되면서 고객들의 부담금은 훨씬 더 늘어났고 통신사들의 이익은 늘어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단통법 폐지를 지금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통법의 원 명칭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에요.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뜻인데 LG, 펜텍 다 포함해서 삼성, 애플 이런 제조사들이 소비자한테 그대로 팔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사면은 기본 어플로 SK텔레콤 거, KT 거, LG U+ 거 깔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사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우리 SKT용 뭐 갤럭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오는 겁니다. 출고가라 그러죠. 그렇게 사온 다음에 대리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팔죠. 이 과정에서 우리 말하는 보조금이 발생하는 건데 공시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통신사가 소비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시를 해야 되고 보조금은 뭐냐면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한테 뭐 24개월 약정 이런 걸 하면은 이제 할인받는 금액들 있잖아요. 출고가 빼기 공시 지원금 빼기 보조금 빼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사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분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스마트폰 가격을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로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뭐 요금제를 요게 얼마고 요게 얼마고 막 섞으면서 묶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할인받았다라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할부 원금이라는 거죠.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빼고 보조금 빼면은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할부 원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 표정이 싹 바뀐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할부 원금을 알면은 그 다음에 요금제를 뭘 붙이던 간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할인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부 원금을 물어보는 문화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단통법 이전의 통신사들은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풀었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마다 주력 상품이랑 할인 시기가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으면 싸게 사기 어려웠는데 단통법 이전에는요 휴대폰을 정말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이제 요금제를 가입하고 지원금이 정말 세게 나오니까 2년마다 새로운 휴대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이 계속 샀던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받는 돈이 30만원 그래서 나중에 늘어가서 34만 5천원 됐거든요. 지원금 최대가 이래봤자 나한테 이득이 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바꾸게 돼요. 3년을 쓴다던가 나중에는 선택 약정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2년 동안 쓰고 나서 다시 이거를 가입하면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오래오래 쓰는 게 소비자한테 이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통법을 폐지하면 마케팅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회전이 잘 되니까 이득이 나겠죠. 그러면 지금 웃을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랑 애플이 아닐까. 단통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할인폭이 제어가 되어 있었는데 34만 5천 원이죠. 최대까지 하면은 그 이상으로 풀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한도 이하로 써야 될 거예요. 단통법 이전에 통신사도 그랬고 소주라던가 맥주도 보면은 결국 마케팅비를 얼마나 태우냐에 따라서 점유율이 바뀝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그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SK텔레콤 50% 벽이 정말 오래 갔었거든요. 깨졌다 하더라도 지금 별반 차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한번 핸드폰을 받으면은 24개월 정도 유지를 하잖아요. 집에 있는 인터넷도 3년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잘 안 깨집니다. 마케팅비를 쓰는 거 대비 점유율 늘어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점유율을 뺏기는 건 더 싫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통신사 사장인데 점유율을 막 뺏겨요. 3년 동안 문책당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비를 막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율을 늘리면 칭찬받는 거고 통신사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을까. 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수혜자는 원래 아이폰이었었어요.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고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약정에서 지원금 받고 쓰다가 중고로 팔아버리면 손실이 가장 적은 게 아이폰이었었어요. 결국 아이폰만 좋은 일을 해줬던 게 이 단통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펜텍이 부도가 났어요. 베가폰이 이제 사라졌죠. LG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중간에 단통법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철수해버리고 LG전자 판매점에서 아이폰을 팔았죠. 이게 통신사와 다른 제조사들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리고 정보의 격차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성지라는 곳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훨씬 더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게 사야 됐죠.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아도 남는 게 있을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는 것일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관심사는, 그러면 단통법으로 인해서 통신사들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겠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단통법으로 인해서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뉴스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 그런가 아닌가? 그래서 3개사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재무제표를 이렇게 봤어요. 2014년과 2015년만 비교해 보면은 너무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에 KT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이 대량으로 쏠리는 해여가지고 적자가 났었어요. 그러면 2015년에 단통법에 영향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익이 크게 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장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봤었습니다. 의외였었습니다. 매출 성장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3개사가 거의 다 비슷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였고, 감가상각비로 장난치는 거 아닌가 봤더니 감가상각비도 별반 차이가 없었고요. 이제 에비타를 좀 봤었습니다. 이게 세전 이익인데 세금이라던가 감가상각비 이전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단통법 이전이나 이후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SK텔레콤 점유율이 한 49%, 50% 정도 됐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면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뉴스를 봤을 때 안 늘었잖아요. 과거 3년과 이후 3년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수혜를 본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과 좀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KT였었습니다. 매출 성장이 그다지 일어났다 볼 수가 없죠. 24년 10월에 시행됐으니까 2015년에는 좋아졌네요, 5천억 더 벌었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2013년 매출과 2015년 매출 보면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에비타를 보면은 단통법 이전에 4조 5천억 수준이었고 단통법 이후에 3천억 정도 더 늘은 4조 8천억 수준입니다. 약간의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회사는 좀 달라요. LG유플러스인데요. 매출이 우상향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단통법 이전에는 5천억 중반이었던 영업이익이 나중에는 600억 이상 연간 상승하면서 한 3년 뒤에는 8천억대로 올라왔죠. 에비타도 단통법 이전에 1조 5천억, 1조 8천억, 2조 1천억, 그러니까 3년 뒤에는 2조 5천억으로 성장을 해요. 현금 흐름이 좋아졌죠. 1조 이상의 이제 현금 흐름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LG유플러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통신사들이 인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시기 때 인터넷 회사도 사고 유선 가입자도 사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영향들이 아닐까. 3개사 모두 돈을 벌었다는 아니고 LG유플러스가 유의미한 효과를 봤는데 두 가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를 통해서 기업의 규모가 커져 나가면서 성장을 한 게 아닌가. 그냥 매출이 커졌기 때문에. 나머지 통신사들은 매출이 안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후발주자가 마케팅비를 훨씬 많이 써요. 단통법 이전에만 해도 LG 쪽이 훨씬 보조금을 세게 줬었거든요. 이제 그걸 안 쓰게 되면서 마케팅비 감소가 이익으로 전환이 돼서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익 정도가 너무 과하게 나왔죠. SK텔레콤도 마케팅비 줄인 거고 KT도 줄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점유율을 보면은 LG유플러스가 0.5% 정도 늘었습니다. KT도 0.5% 정도 늘었고 SK텔레콤이 점유율이 1%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 점유율이 KT랑 LG로 갔다. 다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방식을 혼자 쓰면서 불법 영업으로 조사를 받았었고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 문제도 있었다라는 뉴스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생각하는 게, 단통법이 풀렸는데 다들 마케팅비 크게 집행할 건데 나만 안 쓰면은 점유율이 떨어져 나가겠죠. 통신 3사가 똘똘 뭉쳐서 어느 정도 마케팅비를 우리가 과하게 쓰지 말자라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이득이 날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 때 LG유플러스 사건처럼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셋 다 시원시원하게 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소비자겠죠. 소비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니까 소비자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정책을 내놓은 곳은 좀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단통법 폐지 효과가 어떤 것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 당시 때 단통법 전에는 2년 약정할 때마다 스마트폰 가격이 최신 것들 많이 할인해 줬었거든요. 그럼 최신 스마트폰들을 계속 팔리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갤럭시죠. 삼성전자에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2년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발생을 하면서 앞으로 신모델들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문제는 삼성전자 파는 스마트폰 자체가 글로벌로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에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또 하나는 제가 고민을 해봤던 건데,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주파수 경매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를 이제 하는데 몇 군데가 지원을
지분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주파수를 3대 통신사들이 버린 겁니다. 반납을 해버렸죠. 단통법을 통해서 통신사들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난 만큼 5G 인프라에 투자를 해라라고 했는데 통신 3사들이 5G 인프라 투자를 좀 미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나왔던 불만이 왜 지방에 5G가 안 터지냐 막 이런 얘기 많았었죠. 안 터지는 곳이 너무 많다. 곧 6G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신사들이 6G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돈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부가 통신사들 압박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의 딜 조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과거에도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했지만 막상 추진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통신사들이 딜에 따라서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6G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거든요. AI도 들어와야 되고 자율주행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5G를 세계 최초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가려 했었고 6G도 당연히 우리나라 선점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를 빠르게 투자해주지 않으면은 국내에서부터 생태계가 나와야 해외로 수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6G 투자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까? 뭐 피해를 보는 거는 통신사일 거고 수혜를 보는 거는 소비자인데 관련주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리점이 수혜자라 말하는데 과거에는 대리점이 수혜를 많이 봤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쿠팡이 불법 보조금으로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21년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25만 원 더 할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쿠폰 할인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갔었어요. 이제 거기서 가야 구형폰에 연락처라던가 프로그램들 다 넘겨주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플만 있으면은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매장에서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누구나 쓰고 있는데 쿠팡 모바일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팔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유심칩만 갈아 끼면은 끝납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쿠팡은 다 할 줄 알아요. 자급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구매하는 문화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쿠팡이 박리담회를 해버리면은 대리점이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쿠팡이 수혜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의외의 수혜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투자를 한다면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6G 얘기를 한 것처럼 6G가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지만 몇 년 뒤에는 AI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게 되기 위해서 기반을 닦아야 되고 6G 관련 산업들이 생태계가 커질 수 있겠구나. 글로벌 통신 기기 회사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